여러분, 성도의 청부경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을 잠깐 리뷰해 보면은 사마천은 중국 천하를 크게 4등분해 가지고 어떠한 물건들이 나는지, 어떠한 그 산품이 생산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했죠. 산동과 산서로 나누고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죠. 그리고 용문이라는 곳은 자기가 태어난 곳인데 이 용문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산서 지방에는 주로 목재가 난다 그러지. 목재 뭐 당나무 이런 거야. 땅나무. 한지를 만드는 게 땅나무죠. 그리고 못이 뭐 금종소, 꼬리, 옥석 이런 게 풍부하고, 산동에는 주로 물고기가 난다. 물고기. 그다음에 소금 산업이 난다. 소금이 난다. 그리고 옷. 그다음에 명주실. 그리고 아름다운 미인들이 여기에 산동에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지방에는 농나무, 가래나무, 생강, 개수나무, 주로 여기도 나무 종류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금과 주석, 납, 뭐 이런 거, 금, 광물, 주석, 뭐 단사 이런 게 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는, 강북에서는 말, 소, 양, 말, 우마, 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용문은 이게 자기가 태어난 곳이 용문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느냐면 갈석이 있다. 갈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갈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제 사마천의 화식전에 그 경제관으로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이런 제품들이요,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저승으로 보내고, 또 제사를 비롯한 이런 각종 의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기서 다 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마천은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를 제시합니다.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경제 이론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되니까 여러분께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마천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농사를 지어야 이제 먹거리가 생산되고, 그죠? 먹거리가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이출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의성지라고 하고 상의통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인이 그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이 무언가를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이요. 상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인의 역할이 통지라. 상인은 이들이 만든 모든 물건을 유통을 시킨다. 유통. 사마천의 그 화식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상업과 유통업입니다. 이 유통이 어떻게 보면 국부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그 말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농민들이 생산하고 우인들이 출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인들이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유통을 시키는 이것이 어찌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 영유, 이때는 이게 편안할 영인데 이게 어찌할 영자, 어찌 정교 발진 기회제호화. 이게 정교, 발징, 기회제호화. 이 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무엇을 만들어서 출하를 해서 상인들이 유통을 시키는 일련의 시스템이
어찌하여 정치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 다음에 교육, 가르침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라 저래라 강요하는 거,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유시장의 기본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특기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난 다음에 잉여품을 갖다가 교환을 해서 이익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어찌 정치나 교육이나, 이게 교육은 이제 이데올로기를 말하는데,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통제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2100년도를 살아가는 세계 경제대국 10위, 교역량 7위라는 어마어마한 그 기록을 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멀쩡한 그 원전, 앞으로 100년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원자력을 우리 스스로 스톱을 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인력과 기술들이 외국으로 넘어갔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는 다시 부랴부랴 그 소형 원자로는 대한민국이 또 최고 수준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한다, 그렇게는 나옵니다만은, 2100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차영유 정교 발진 기회제와 어찌하여 이 산업이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을 정치나 권력이나 이데올로기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느냐. 정말 이 말이 너무나 소름 끼치게 정말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농사를 지어야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산택을 맡은 우인들이 각종 재료를 개발하기를 기다리며 공인들이 완성품을 제조하기를 기다리고 상인들이 이를 유통하여 천하 백성이 먹고 살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나라에서 정령을 내리고 백성을 징발하여 기한을 정하여 다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공산주의 통제경제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구와 역할을 무시하고 오로지 권력이 개입하여 필요한 물건을 언제까지 만들어 몇 개를 만들어 이렇게 다그쳐 보지만 스스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주의니 공산주의 전 단계에서 외쳐대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그 정말 보면 막말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역사에서 실패가 증명된 사회주의 통제주의 경제를 시행하려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한 정책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인가? 그리고 개인의 욕구와 역할의 기능을 무시한 시스템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버리고 지배계급은 영원히 지배계급으로 남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러한 그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한때는 그 사회주의 사상에 도취되었다 하더라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족적을 남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승리를 체험했잖아요. 그랬다면 그들이 지금쯤엔 그 썩어 빠진 유물인 사회주의에 집착하는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능력에 맡겨라. 그러면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로 더 중요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마천의 화식전에 나오는 정말 근본적인 그 이치 중의 이치입니다. 고로 예를부터 물건 뭐 여러 가지 그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물은 천지진기하고 천, 귀하고, 자, 생산되는 모든 물건 제품은 천해지면은, 가격이 하락하면은, 귀해지려는, 가격이 오르려는 그 징조다 이겁니다. 징조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합니다. 과거 고대 시대에는 그
그 천기의 변화, 뭐 가뭄이나 그다음에 그 비가 많이 오는 홍수나 기타 그 기상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작황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쩌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전부터 반복되는 그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가격이 내리면은 반드시 가격이 다시 올라가려는 징조다. 가격이 내린다는 것은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소진되고 나면은 또다시 물량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기상, 뭐 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요. 아니면 또 이쪽 전쟁. 그래서 천재나 인재로 인해서 재배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작황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때는 물량이 적잖아요. 이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격이 올라간 그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기상 조건이 좋아지고 또 태평성대가 되어서 모두가 다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은 생산되는 제품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가격은 다시 내려지는 겁니다.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이렇게 내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해 왔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진기하지만은 귀한 것도 결국은 다시 귀지진기한다. 징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가격의 변화에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들뜰 필요가 없다. 변화를 읽어라. 이 사마천의 화식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이 변화를 읽으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고대에는 이제 하늘의 기상이 변해서 작물의 그 수확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그러한 것 플러스 전쟁이 벌어지면은 옥토라고 할지라도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출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드는 것이죠. 산출량의 변화는 반드시 가격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이 가격의 변화를 그 이치를 터득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첫머리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이데올로기로 통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맞춰 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또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와 강요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자기들이 먹고 남은 것을 시장으로 가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치고 굉장히 핵심적인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를 논함에 있어서 이것을 논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논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마천은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지음이다 얘기합니다. 자연지음. 자연지음. 그러니까 자연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모든 시스템이 억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욕구에 맡겨야 되고요. 이 정부 권력은 개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 울타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외적의 침입에 그 방어를 해줘야 되고 또 안심하고 자기 지역에서 농업이나 상업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권력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지음, 이것이 화식경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통닭집을 차릴 때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거리에는 통닭집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고 불허해 줍니까? 담배 가게를 낼 때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있죠.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죠. 그러나 너무나 이 가게가 남발되어 가지고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 둘씩 퇴출되고 가장 적정한 선에서 가게만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연에 맡기면은, 개인의 그 욕구에 맡기면은 이러한 혼선은 일어납니다만은,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그로 인한 혼란보다는 훨씬 더 적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론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때부터 주장을 한 것인데, 이 자연지음에 대한 그 이해와 그 학습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나라인 자유민주주의, 만들어진 제도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그냥 살 뿐이다. 장사하고 자유롭게 살 뿐이지, 이 근본 원리를 모른다 이겁니다. 근본 원리를 모르면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죠. 사마천은요, 3000년을 관찰해 보니까 그 물천지진기하고 귀지징천의 이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만 부자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자연지음에 맡긴 이 나라 국민들은 잘 살게 되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잘 살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변화를 꿰뚫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부자로 살더라는 겁니다. 3000년에 관찰한 결과값이죠. 그래서 사마천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듣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걱정하는 것은 돈 아닙니까? 경제 아닙니까? 재물 아닙니까? 지금은 먹고 살만 해도 내가 늙어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고, 나는 잘 살지만은 내 자식은 잘 살지 못 살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3대는 부자가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은 3대 안 가서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데 자식에게 알려줄 도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 대결 때문에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몰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치도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요, 배급 던져주는 그거 위에 가지고 악다구니 쓰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자체는 좀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은, 이 핵심의 논리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요, 이 세상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켜지는 한 여기서 부자가 될 기회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물론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될 그런 우려도 상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을 알고 있으면요, 가난을 멀리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요약하면요, 가격은 언제나 변한다. 가격이 떨어진 것은 곧 올라간다는 조짐이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곧 내릴 조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값 보면 알아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만요, 이 아파트값 지금 인수위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절반 가격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당연해요. 제가 이 정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가격 잡는다고 할 때 이 이론을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지.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다가갈 수도 없는 너무나 높은 사람들이고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기에 저 혼자 이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를 해도 이 강의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김정숙 여사 옷값이 어쩌고, 문재인 퇴임 후에 깜빵 간다 어쩌고,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지, 정작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잘 먹는 데 대해서는 이론도 빈약하고, 이론이 빈약하니까 학습이 안 되고, 학습이 안 되니까 전혀 경험치가 축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면 자식도 반드시 가난하게 될 우려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좀 매끄럽지 못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물천지진기하고 귀지징천이다, 이것만 알아주시고, 이 경제 시스템은 자연지음이다.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 올리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맡겨놓으면은 문제도 해결돼 가면서 결과값도 좋게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